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1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하반기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6월 2일부터 신청 시작. 파주시가 내달 3일부터 생후 24 물결표 쌓인 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30 물결표 쌓인 60만 원을 지원하는 하반기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의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사촌 이내 친인척 돌봄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고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파주 시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그식에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이 1명이면 월 30만 원,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60번지만 원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1에서 15일 사이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하면 되고 매월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달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육료 및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 가정은 기본 보육시간이 돌봄 활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40-2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오존 짙어지는 5에서 8월 이렇게 대비하세요. 파주시는 오존 5.3 농도가 높아지는 5에서 8월을 맞아 시민행동 요령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오존은 오염원, 공장, 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물질이 아니라 오염원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낙스, 과휘발성 유기화합물, 박스 등이 햇빛을 받아 생성되는 것으로 연중 5에서 8월은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강해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고농도의 오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나 눈 등 인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농작물이나 식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 감소나 잎이 마르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사량이 높은 여름철에는 오존 대응 6대 수칙인 오존 2 경보 발령 상황 확인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자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 칠 등 사용 저감 아침이나 저녁에 주의하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파주시는 대기오염 전광판 2개소와 미세먼지 신호등 35개를 활용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http://air.gg.go.kr 대기질정보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기질 상황, 미세먼지, 오존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 대응 과장은 시누리집,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오존 원인 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차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고농도 오존 발령 시 실외활동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5년 비장애가족 공감 추억저장소 참여자 모집.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강태숙 가 5월 28일 수부터 6월 4일 수까지 비장애가족 공감 추억저장소 1회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비장애가족 공감 추억저장소는 평택시 장애인 가족 중 휴식 시간을 갖기 어려운 비장애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시간 혹은 온전히 본인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진행할 계획이며 1회기는 참여자가 좋아하는 향으로 향수를 만들며 여유와 행복감을 느끼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네이버 폼이나 전화, 지역번호 031-8054-7979로 신청 가능하고 이후 비장애 가족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외부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강태숙 센터장은 비장애 가족 구성원이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지친 심신을 회복해 행복감을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2025년 평택시 발달장애인 트레킹대회 개최.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장선 가 주관한 2025 평택시 발달장애인 트레킹대회가 지난 5월 27일 과 29일 총 2회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돼 진행된 행사로 회차별 80명씩 총 140명의 발달장애인이 참가했다. 트레킹 코스는 아산시 영인면 일대에 위치한 영인산 무장애 나눔길에서 진행됐으며 급경사나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봄날의 자연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었다. 행사 후에는 아산 외암민속마을을 찾아 전통 간식인 강정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간식을 만들며 정서적 안정과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평소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이번 대회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힐링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4월 창단된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 날의 서포터즈 자원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참가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포용적이고 따뜻한 스포츠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포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포천시 지부, 포천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5월 30일 지역 내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마우)을 체결했다. 협약은 위기 장애인 가구 발굴 및 사례 연계 장애인 가족 및 당사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통합 사례 관리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 내 위기 상황에 놓인 장애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통합사례 관리 체계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이윤아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며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포천시 내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포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포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 포천나눔의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과 함께 포천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자원 연계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각 기관의 운영 방안과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지원 등을 안내했다. 이윤아 센터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포천시 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